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리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뺄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미지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미지를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지가 정의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첫째는 이미지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미지는 뭐냐? 이미지에 대한 정의를 몇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러면 이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갖춰야 할 조건이 뭔지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리스의 아폴로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신전 맨 정문 기둥에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노티 샤우턴, 그노티 샤우턴, 내 자신을 알아라 라고 하는 글귀입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40대에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중에 바로 그노티 샤우톤이라고 하는 글자를 인용을 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알으라고 이렇게 설파를 했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을 때 내가 이 세상을 바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자신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글의 슈미트라는 회장이 하루는 수많은 경영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영자가 유능한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된다.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경영자가 다른 사람을 알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하기 전에 경영자 자신이 내가 누군지를 알 때 바로 다른 사람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무엇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건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과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누가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비춰지는 이 박기차기나는 사람의 이미지, 그 누구의 이미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미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할 때
그가 생각하는 이미지대로 나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이미지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미지가 뭐냐? 이미지가 뭐냐? 나는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심상이라고 하는 이미지입니다. 심상. 심상이 뭐냐? 의식 속에 떠오르는 상을 말합니다. 의식 속에 떠오르는 상. 박기창. 그러면 박기창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상대방이 의식 속에서 나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려보는 것입니다. 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비춰지는 심상이 어떤 모습일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상. 영상은 뭐죠? 사람을 그린 족자의 그림을 영상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그려지는 그림입니다. 그려지는 그림에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상으로 그려지는 것이죠. 이것을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상. 인상이 뭐냐? 인상은 사람의 마음속에 그려지는 상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마음속에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마음속에서 상대를 그려보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상대를 그려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생활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심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영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인상으로 볼 때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것은 사회생활 속에서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대단히 중요한 관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 관리에 대한 이미지에 유형이 있어요. 그것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프레밍거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어요. 프레밍거라는 사람이 이미지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첫째는 뭐냐? 첫째는 정신적인 이미지입니다. 정신적인 이미지. 멘탈 이미지입니다. 이 멘탈 이미지는 오감을 통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후각적으로, 미각적으로,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걸 말합니다. 가시적인 것을 보고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오감을 통해서 나를 느껴보는 겁니다. 시각으로, 청각으로, 후각으로, 미각으로 느껴지는 감각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것을 정신적인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유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비유적인 이미지. 피규레이티브 이미지라고 하는 것인데, 이 피규레이티브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비유로서 사용되는 이미지입니다. 비유로서 사용되는 이미지. 뭐죠? 저 사람은 뭐뭐뭐뭐 같아. 저 사람은 뭐뭐뭐뭐 같아. 다른 말로 말하면 저 사람은 돈키호테와 같아. 다른 사람 속에 나는 돈키호테로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돈키호테로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를 비유적인 이미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징적인 이미지입니다. 심보릭 이미지. 심보릭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을 보고 느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이미지가 굳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지가 굳어졌어. 여러분, 우리가 연속극을 보다가 무심코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있죠. 저 사람 저럴 줄 알았어. 예? 저 사람 저럴 줄 알았어. 여러분도 아마 그런 얘기 해봤을 겁니다. 저 사람은 저럴 줄 알았어. 왜? 그 사람의 이미지가 완전히 굳혀져 있는 거야. 시청자들에게. 그래서 무심코 드라마를 보면서 저 사람 저럴 줄 알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좋은 의미로 저 사람 저럴 줄 알았어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거의 나쁜 의미의 이미지가 저 사람 저럴 줄 알았어 라고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상징적인 이미지라고 해요. 하나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이건 제 예가 아니고 심리학적으로 클레쇼프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클레쇼프 효과. 이 클레쇼프 효과라는 말은 구소련의 영화 감독 클레쇼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언가를 하나 실험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소련의 유명한 영화배우가 있는데 모주힌이라고 하는 영화배우를 픽업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영상을 찍었는데 아무런 표정이 없는 무표정한 영상을 찍어서 촬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무표정하게 촬영한 이 영화 배우 앞에 책상을 놓고 그 다음에 그 책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타오르는 차 한 잔을 놨어요. 그리고 관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사람이 모습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저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랬더니 대부분의 청중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 모지신이 깊은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 다음 바꿨습니다. 모지신은 그대로입니다. 무표정하게 촬영된 모습 그대로인데 바꿨어요. 책상 위에 사람이 죽으면 넣는 널짝을 놓고 늘에 여인 하나를 내어놨어요. 그리고 눈을 감기게 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저 모진이라는 사람이 뭘로 느껴집니까? 라고 했더니 역시 대부분의 청중들이 뭐라고 하는 거니? 슬프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슬프게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장면을 또 바꿨어요. 모지는 똑같습니다. 앞에다가 어린 꼬마가 곰 인형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묘사해놓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느껴집니까? 저 어린아이가 곰 인형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면서 모지신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랬더니 기쁘고 즐겁게 느껴집니다. 그랬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모지신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예요. 찻잔이 놓여있는 거, 여인이 늘에 놓여있는 거,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곰잉을 가지고 노는 거, 이 세 가지는 바뀌었지만 모지인의 모습은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모지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이 세 가지 형태에 따라서 달라졌어요.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아주 기쁘고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볼 때 다 다른 거야. 어떤 사람은 나를 착하게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악하게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신사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더티하게 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각각 달라지냐? 나를 보는 것이 왜 달라지냐? 그 사람의 이미지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이미지 때문이에요. 내가 이미지를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일 수 있도록 행동을 했을 때는 타인은 나를 볼 때 신사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을 함부로 살았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이미지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미지의 중요성입니다. 이게 바로 이미지의 중요성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리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 새해는 이미지 관리에 주력하시길 바랍니다. 이미지 관리입니다. 사회생활에 있어서 이미지 관리만 잘해도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멋진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미지가 나빠지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고달픔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어디 가서 인정을 받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관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1년 동안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어떤 일들 속에서도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미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오늘 시간 4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게 진실하라. 내
자신에게 진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섹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자신에게 진실하라는 말을 했어요. 너 자신에게 진실하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진실은 true라고는 말이죠. 정말이라고는 말이죠. 그런데 이 true라고 하는 단어는 진짜라는 뜻이 있어요. 진짜. 가짜가 아닌 진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가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리드 게이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진실에 저항하는 거짓은 힘이 없다. 진실에 저항하는 거짓은 힘이 없다. 여러분, 진실은 힘이 있습니다. 약하지만 힘이 있어요. 그런데 거짓은 아무리 힘센 것처럼 행동하지만 절대로 거짓에는 힘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거짓은 드러납니다. 진실도 드러납니다. 그런데 드러나는 진실은 굉장히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진실과 조금밖에 빗나가지 않는 것일지라도 후에는 1000배나 멀어지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쯤이 어때? 이것쯤이 어때? 처음에는 진실과 조금 빗나가는 거예요. 아, 이것쯤이야. 그런데 이것쯤이야 하는 것이 1000배나 멀어진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여러분, 진실은 중요합니다. 조금 하는 것 하나라도 이게 진실이냐 진실이 아니냐, 잠이냐 잠이 아니냐 한번 다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라시안이라고 하는 예수의 회원인 그라시안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누구도 진실을 이길 수는 없다. 어느 누구도 진실을 속일 수는 없다. 진실을 이길 수는 없다. 진실은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좀 더 진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고 하는 겁니다.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책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는 말은 인간에게 책임의식을 넣어줬다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포리티컬 이미지란, 포리티컬 이마고 데이, 정치적인 하나님의 형상, 돌봄과 책임입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라 이거야. 홀리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 이것이 삶의 첫 번째 규칙이다.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로 첫 번째 규칙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멋있는 말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가정에서나
직장 내서나 사회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 독립운동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책임이 있는 이는 역사의 주인이요. 책임이 있는 이는 역사의 주인이요. 책임이 없는 이는 역사의 객이다. 여러분들은 역사의 주인이 되겠습니까? 역사의 객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어요. 그냥 역사 속에 왔다가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가버리는 객과 같은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가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이 작은 일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의표가 되고 살표가 되는 일을 할 때 그 사람은 위대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역사의 작은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있는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 국민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하여,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에게 대하여 나는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 링컨은 진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는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세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역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나는 책임적인 삶을 살아가겠다고, 여러분도 책임적인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뿌린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은 exactly라는 말을 썼어요. exactly what he saw. 뿌린 대로 exactly 정확하게 거둔다. 정확하게 거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결과를 낳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긍정적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가 아니라 된다, 된다, 나는 할 수 있어. I can do, you can do. 긍정입니다. 긍정. 그래야 모든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저 사람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끈질긴 사람이야. 콜린 파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식적인 긍정적 사고는 능력을 배로 높인다. 긍정적인 사고는요, 능력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환경을 극복해냅니다.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고 환경을 재창조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이 있어요. 이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이미지를 쇄신하세요. 철강원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앞으로 달리는 것이다.
멋있는 얘기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요 바람개비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아이고 왜 바람이 안 불어? 왜 바람이 안 불어? 바람이 불어야 바람개비가 돌아가는데 바람이 안 불면 포기하고 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요 바람개비를 들고 달려가면서 바람개비가 돌개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요 되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이요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긍정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헨리 베르그송이라는 프랑스 사람은 작가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행동가처럼 생각하라. 그리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라.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처럼 신중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거예요. 저 사람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이야. 왜 그 얘기를 드려야 됩니까? 제임스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오늘 있는 곳은 생각이 데려다 놓은 자리며 내일 역시 생각이 데려다 놓을 자리에 있을 것이다.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은요, 내가 이 유튜브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이 책상 앞에 서 있어야 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중하게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스테판 리처즈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실이란 당신의 생각 또는 습관적으로 늘 생각하는 것이 수용된 것이다. 현실은요 생각이 이루어낸 거예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을 때는 난 잘못된 현실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했다면은 나는 좋은 자리,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현실을 정의하는 거예요. 생각이 참 중요한 거예요.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착한 생각, 바른 생각. 여기에는 나쁜 이미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가 없어요. 선한 이미지, 멋진 이미지, 닮고 싶은 이미지로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해보다도 이미지 관리, 내 자신이 누군지를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비춰질지를 늘 주의하면서 경계하면서 멋진 이미지 관리로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고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멋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